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발표한 70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토위, 행안위도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켰습니다. 하나같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이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의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 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 세율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후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법안도 내일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본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법안으로 이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던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에게 살고 있는 한 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물론 팔고 안 팔고는 공직자의 자유지만 안 팔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 크기의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부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한 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입니다.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경기도형 부동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위공직자 332명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에 가까운 94명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이 지사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대상은 1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 현황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희도 그거를 갖다 검증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갖고. 또 이 지사는 이른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집을 사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 10여 채를 갭 투자한 30대에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서 그 돈으로 집을 산 경우까지 20, 30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112제곱미터가 이달 초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똑같은 면적의 집이 그 절반인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가족 간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동매라 그래도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증여 형식으로 이렇게 아마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거예요. 한 30대 직장인은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 등 10여 채의 부동산을 사모았습니다. 자금 출처는 아버지. 불법 증여받은 현금 수억 원을 종잣돈으로 갭 투자를 한 건데 법인 명의로 거래해 종부세와 취득세 등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람만 413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였습니다. 한 20대는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 보증금 5억 원을 집값에 보탰고 또 다른 20대 무직자는 10억 원짜리 상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 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만 벌써 200여억 원의 부동산 관련 탈루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세와 맞지 않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는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던 세금 이야기입니다. 부자 증세 논란 말인가요? 네, 세법 개정안 발표 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먼저 살펴볼 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10억 원이 넘는 부분에는 세율을 3%포인트 올려서 거의 절반, 45%까지 세금으로 떼겠다는 겁니다. 부자 옥죄기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럼 다른 나라 부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 나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일본에 이어서 2등, 그리고 미국이 3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그런데 이번에 타겟으로 삼은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6,000명, 상위 0.1%도 안 됩니다.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 4년 사이에 소득 비중은 늘었는데 반대로 세금 비중은 조금 줄어든 걸로 나타난 자료도 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슈퍼리치들의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보자 뭐가 나오는지. 또 하나, 돈은 버는데 소득세는 안 내는 분들, 이른바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논란입니다. 38.9%, 그러니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소득세를 안 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5개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2014년 갑자기 면세자가 껑충 많아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근혜 정부 첫 해였는데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 5일 만에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를 했다가 중산층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정부가 5,500만 원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높여놓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근로소득자들이 확 늘어난 겁니다. 세금, 달갑지 않을 때도 있죠.
보통 세금 부담 얘기할 때 이렇게 GDP와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가 4.8%, 통계가 있는 36개 OECD 국가 가운데 30등입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실효세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증세든 감세든 논의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